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면 아마 화원 진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진도 좀 끝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문제 좀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는 뭐 다른 활동하면서 여러분 생기부 좀 채울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진도를 좀 마칩시다. 오늘 교과서 188쪽이고요. 프린트는 62쪽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야 될 내용은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인데, 요 내용도 예전에는 화2에 있다가 화원으로 내려온 내용인데요. 내려오면서 다 빼놓고 되게,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부분들만 내려와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산화환원 반응에서 뭐 반응식 개수 맞추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손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운동하다가 손목을 삐었나 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냉찜질이라도 하고 있어. 고마워. 이거 대고 있으니까 좀 낫네. 휴대용 냉각팩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반응들은 반응하는 도중에 열을 발생하거나 열을 흡수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실험을 두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묽은 염산과 아연, 금속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혼합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온도를 측정할 건데요.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더니 온도가 증가하는 게 측정이 되고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섞었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측정이 돼요. 자, 우리 책에 한번 써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188쪽에 가와 나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 흡수하는 반응은 가와 나 중에 각각 누구일까? 가는 이 반응에서 열이 방출되는 걸까요? 흡수하는 걸까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방출하는 거고요. 나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흡수하는 거죠. 어, 뒤에 더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발열 반응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이에요. 그리고 뭐 중화 반응도 중화열 발생하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 예시에는 광합성, 뭐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 방금 봤던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흡열 반응인데요. 학습지 볼게요. 62쪽 보시면 어디 갔을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발열 반응이란 씁시다. 62쪽.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열이라는 건 에너지 한 형태이거든. 열은 요 그래프를 좀 볼게요.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 우리가 어쨌든 반응을 하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서 변화하는 걸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때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반대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열의 형태로 방출한다. 라는 거고요. 그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에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주위에서 그 열을 받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방금 봤던 이 반응이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은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열이 났어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이 반응에서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했잖아. 열을 방출하니까 얘네들은 이 비커 플라스크 안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잘 들어야 돼. 온도와 얘네가 갖고 있는 열은 다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는 건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아. 근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고 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야.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방출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생성물이 됐어. 온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물의 에너지라는 건 그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 이 결합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러한 에너지인 거지. 얘가 온도가 높고 낮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반응물이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다가 결합을 어떻게 바꿨어. 그러면서 이 물질 내에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그리고 그 남는 만큼을 열로 방출해. 자, 얘가 열을 방출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둘이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해. 그럼 주위에 있는 물질들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얘 온도가 올라가죠? 주변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 평형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내가 뜨거운 거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지,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얘도 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지금 이 플라스크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가 열을 방출한다고 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로 갈 때 감소한다고 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만 기억해야 돼. 헷갈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요. 그럼 방출한 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받아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반응하고 있는 플라스크 역시 접촉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같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꽂은 온도계도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열이 전달돼서. 알겠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온도는 주변과의 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이 되지. 얘네들의 에너지는 이러한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라고. 결합에 관련된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얘 온도가 감소하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열을 방출하고 그 방출된 열을 주변이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플라스크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발열 반응의 얘는 대표적인 것들이 연소 있고요. 다음 금속과 산의 반응, 다음 중화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상태 변화도 있어요. 상태 변화 중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아니죠, 발열이죠, 미안.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이에요. 자,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 자,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낮아.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따라서 주변에서부터 열을 빨아들이니까,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열을 흡수했는데 그러면 걔는 열을 흡수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흡수한 열이 온도로서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야. 흡수한 열은 결합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에 걔는 온도의 증가로 쓰이지 않아.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연소라는 건 뭐 발열 반응이긴 한데요. 나무를 태워요. 그럼 나무에서 열이 방출되죠. 연소 과정에서. 그럼 나무의 온도는 내려가니? 열을 방출하니까? 아니잖아. 갖고 있던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시켜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러면 그 반응하고 있는 플라스크의 온도도 내려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잴 때 여기다 온도계를 꽂잖아. 흡열 반응은 전체 온도가 다 내려가는 거야. 누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내려가면 무조건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흡열 반응의 얘는 열 분해.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흡열 반응이겠죠. 열을 흡수해야만 반응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광합성.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용해 반응은 용해가 일어날 때는 흡열 반응이에요. 용해가 일어날 때는. 아니, 발열 반응도 많이 있죠. 발열 반응도 많이 있는데 이 흡열 반응 중에 얘가 대표적인 애야. 용해가 일어날 때 흡열과 반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흡열 반응의 대표가 얘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온도가 내려가요. 얘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무판을 놓고요. 나무판에 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그 다음 물을 담은 다음에 질산암모늄을 녹이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플라스크를 딱 들어 올리면 나무판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얼음이 얼어서. 열을 흡수하니까 얼음이 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상태 변화도 흡열 반응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상태 변화 중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애들, 고체가 액체되고 기체되는
이런 반응들이 흡열 반응이에요. 자, 흡열 반응의 열 측정하는 실험을 좀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사실 실험하는 걸 알아내는 단원이거든. 요 사례들 한번 보고 갑시다.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손난로가 발열 반응의 예야. 흡열 반응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주변에 열을 흡수하죠. 온도가 내려가면 흡열,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넘어가서 자, 이거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과자를 연소시키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는 과정들은 방금 봤던 것 같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져 볼 건데요. 당연히 과자를 연소시켰으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때 발생한 열을 측정해서 그 과자가 갖고 있는 열량이 얼마 있는지를 좀 계산해 보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과자의 질량을 먼저 재요. 3번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2g, 1.9g, 2g이었어요. 과자를 태우고 나서 재보니까 남아있는 게 0.2, 0.2, 0.1이에요. 그럼 결국 과자의 질량 변화는 첫 번째 실험에서 1.8, 두 번째 1.7, 세 번째 1.9g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물의 온도는 처음에 쟀을 때 다 15도씨에서 시작했고요. 나중 온도가 33, 32, 32.5도씨 돼서 물의 온도가 18, 17, 17.5도씨가 증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량이 얼만큼 흡수됐는지를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그 전에 학습지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62쪽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다시 가지고 올 거야. 먼저 비열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우리. 비열의 정의는 물질 1g의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에너지의 양, 열량이에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쓰거든? 그리고 얘는 1g을 온도 높이는데, 그래서 그램 도씨, 그러니까 1g의 물질 1도씨 온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생각하면 돼.
1g을 1도씨. 아, 여기 빼먹었다. 온도를 1도씨. 1g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는 값이고요. 다음 열 용량은 얘는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단위는 줄 퍼 도시거든. 차이는 질량이 빠졌지. 그러니까 얘는 연용량은 어떤 물질이라면 질량이 정해져 있잖아. 어떤 물질은 걔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거야. 그런데 물처럼 어떤 순수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그 양에 비례한다는 거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물질의 고유한 값이에요. 다음 마지막은 열량은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총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의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하여 구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리할게요. 정리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책에 190쪽의 표에 요 값들을 좀 채워 놓겠어요? 190쪽의 표에 결과 2번에 빈칸 있죠? 요 값들을 좀 채우면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과자를 태웠잖아. 그럼 과자가 아까 불타는 거 봤죠? 과자가 타면서 열이 방출됐어요. 그리고 그 열을 물이 흡수한 거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과자가 타면서 발생한, 과자의 연소에서 발생한 열의 양은 물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열의 양과 같을 거다라고. 물론 옆으로도 다 빠져나갈 게 있을 거야.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과자가 탈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는지는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물의 온도 변화로 유추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의 온도 변화는 아까 비열의 개념이 물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물의 비열이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 나와 있고요. 물의 질량, 실험에서 지금 100ml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학습지를 먼저 채우고 가시는 게 낫겠다. 학습지를 먼저 밑에 채울게요. 식을 알려줄게요. 정리만 하는 거야. 다 했던 건데. 열량은 62쪽에 열량은 식으로 기호로 Q라고 쓰고요. 얘는 비열은 소문자 C야. 연용량이 대문자 C고 곱하기 질량은 매스에서 M, 소문자 M이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델타 T. 열량의 단위는 줄을 써요. 또는 킬로줄.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 뭐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잖아. Q는 CM 델타 T거든. Q는 시멘트 이렇게 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식을 갖고 쓰는 거야. 자, 이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실험에서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은 4.2예요. 4.2 줄 퍼 그램 도씨 곱하기 100g. 첫 번째 실험에서 18도씨 변했고요. 두 번째 17도씨, 세 번째 17.5도씨가 증가했으니까 각각 물이 얻은 열량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자를 1g 연소시켰을 때 발생한 열량은 아까 과자의 연소 결과 열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과자 1g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은 평균적으로 얼마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과자가 연소하면서 이렇게 연소가 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열량은 연소는 발열 반응이니까 열량이라는 건 열의 양이야. 열의 에너지의 양, 열량은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열량계라는 거야. 열량계.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좀만 집중해서 봅시다.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열량계고, 간열량계와 통열량계가 있는데요. 간열량계는 되게 간단해요. 간열량계 뭐냐면 얘는 스티로폼 컵에다가 뭐 온도계 꽂아가지고 보는 거야. 이 안에는 물을 이용한 반응을 시켜요. 이 안에서. 되게 정밀한 실험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는 장치예요. 물에다가 뭘 용해시키거나 아니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걸 반응을 시켜요. 스타일폼 컵은 왜 있겠어요? 이건 단열이죠, 단열.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밖에서 열이 들어가거나 하는 걸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젖개는 그냥 뭐 이 안에 반응시키기 위해서 저어주는 거. 그다음 온도계로 온도 변화를 측정해요. 간단한 실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열량계 속에 있는 이 용액, 물과 뭐 용질이 섞여 있는 용액이 다 흡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열을 이 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 그럼 용액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갔냐? 이렇게 하는 게 간열량계고요. 통열량계는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장치를 보면 강철통이 보여요. 이게 강철통이야. 그리고 그 안에 시료를 담는 용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료를 올려놓고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과자, 포테토칩 같은 과자를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건 산소를 공급하는 선.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연소가 잘 일어나게. 그리고 점화선으로 불을 딱 붙여주면 빵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강철 용기를 써요. 견딜 수 있게끔. 그럼 그때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 열을 주변에 있는 물과 이 통이 흡수해요. 이걸 통열량계라고 하는데 통열량계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의 연용량이 정해져 있어. 통 열량계는. 연용량 기억나죠? 질량은 필요 없고 이런 물질이 있는 거니까 얘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연용량이라고 해. 따라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4단원도 진도가 끝났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서 194쪽, 195쪽이구나. 194, 195부터 있는 문제들 있죠? 198쪽, 199쪽까지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그 푸는 것까지 하고 풀고 다음 시간에 좀 못 푼 것들은 이어서 풀 거예요. 그리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얼른 풀어보세요.